요즘에 이제 취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렸던 포트폴리오 영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느낌으로 제 취준 시절의 썰들을 마구마구 앞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직전 영상에서는 저의 스펙과 포트폴리오와 이런 정량적인 걸 공유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그런 스펙을 어떻게 쌓았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무너지는 과정은 없었는지, 어떻게 멘탈을 극복했는지, 진짜 마치 제 앞에 사촌 동생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물론 저와 동갑이신 구독자님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막 오늘 이 언니가 무슨 꿀팁을 얘기해 주려나 라고 막 이렇게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친한 언니나 친한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걸로만 한번 라디오처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시작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말의 대제목인데요. 일단은 저의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암흑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1학년 때는 좀 놀고 2학년 때부터 교환학생, 인턴, 학생회 쭈르륵 하고 영어 성적도 만들어 놓고 중국어 성적도 있었고 공모전도 나갔었고 한 상태에서 한 3학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채용 전환형 인턴도 넣어보고 공채도 넣었었거든요. 합격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저는 지원을 그때 하면서 느꼈어요. 약간 제 인생 최대의 암흑기라고 하면 그때일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저렇게 스펙은 쌓았지만 정확히 어떤 직무를 넣어야 하는지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홍보랑 마케팅의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홍보랑 마케팅도 구분을 못하면서 홍보도 넣고 마케팅도 넣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첫 시즌을 지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졸업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졸업생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 용기가 솔직히 안 나서 2021년도 2월 졸업으로 유예를 합니다. 유예를 하고 대기업에 못 가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나의 공백기를 어떻게 채우지?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진짜 일 안 하고 쉬는 청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요즘 대기업은 특히 경력이 있는 신입을 원해요. 그런데 신입은 어디서 쌓죠? 경력을? 근데 저도 뭔가 일을 한번 해본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면접 몇 번 가보니까. 나는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직자분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조금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일단 다니면서 도전을 계속 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그때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고 부모님한테 지원금을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해버리면 그냥 영원으로, 제주도가 본가여서 모든 걸 다 싸들고 제주도 가서 그 취준도 해봤죠, 제가. 근데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제가 무직자다 보니까 더 예민해지고, 집 안에서 어차피 잘 써지지도 않으니까 맨날 카페 가고 계속 서류는 넣는데, 넣었다가 떨어지면 또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당연히 응원해 주시지만 그때 너무 예민할 때라서 한마디 한마디에 진짜 무너지고 울고 엄청 예민하게 굴다 보니까 이건 너무 건강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서울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면서 취준을 해보자. 그러면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원래는 진짜 무지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맨날 공고 뜨면 공고 넣고 이거 쳇바퀴 굴려가듯이 하니까, 막 이런 걸 별의별 걸 다 해본다고 해도 너무 우울하고 울적하고 내 자신이 너무 쓸모없이 느껴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은 스펙은 뭐지? 라는 생각부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저는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작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팀을 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다행인 건, 제가 그래도 그 직무는 너무너무 재밌게 즐겁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좀 저희 직무 특성화된 얘기가 좀 들어가가지고 다른 직무인 분들은 좀 공감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 팀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대기업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 인하우스에 있는 브랜드 팀도 많이 없어요. 인하우스에 브랜드 팀이 있다? 그건 진짜 막 현대카드나 엄청 큰 현대자동차처럼 브랜드를 정말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회사가 아닌 이상 거의 다 외주로 돌리거든요. 그 회사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다시 리뉴얼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제가 맡은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제가 거의 실무진이 된 거죠, 갑자기. 아무도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막 브랜드팀 대행사 비딩하는 것부터 입찰하는 것도 배우고, 제가 실무의 중심자,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월급도 한 그때 200만 원? 월급 200만 원 정도 받고, 통근도 거의 2시간 정도 된 통근 거리에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산업에 일을 하느라 그 당시에는 만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울상을 지으면서 다니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대기업을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턴을 해봤지만. 근데 나는 언젠간 여기는 무조건 벗어날 거고, 벗어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구간을 거쳐가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 다니면서도 계속 준비했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다니면서 직무 경험도 쌓았고, 어떻게 팀장님들이랑 말하는지 이런 스킬도 배웠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거밖에 답이 없었어서.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계속 꾸준히 넣었거든요. 근데도 뭔가 시원하게 합격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뭐라도 기술을 쌓아야겠다. 그래야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기분이 들지, 아무것도 안 하고 넣고 떨어지고 넣고 떨어지고 이걸 반복을 하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때 막 콜로서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하나의 툴을 배우는 강의를 매일매일 듣고 블로그로 인증을 하면 환급해주는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매일매일 회사에 1시간 일찍 갔어요. 한 7시 반 정도까지 가서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강의를 1시간 듣고, 3D 강의였거든요. 요즘 막 포스터 보면은 토스 이런 데 보면 3D로 목업 같은 거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포스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강의를 1시간씩 듣는 챌린지도 30일씩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자존감을 쌓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하다가 지금 회사에 넣어볼까? 하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PD라는 직무를 넣었는데, 제가 다른 스타트업에 넣었던 포트폴리오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거의 회사 이름이랑 조금만 바꿔서 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서류를 뚫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뚫으면은 저는 최종까지 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뚫고 그냥 회사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청 울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짠하긴 한데 합격했다고 엄마한테 말했고, 근데 그때 부모님한테 아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아예 일절 공유를 안 했던 게, 괜히 말씀드려서 떨어졌다, 뭐 합격했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정이 힘들었어요. 그것 자체도 좀 예민하고 힘든 시기라서 그냥 차라리 혼자 준비를 하자, 혼자 조용히 무리밀 고수처럼 준비를 하고 합격하면 딱 보여드리자 라는 생각에 조용히 준비했었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뭐 떨어졌다는 분들도 DM으로 많이 오고, 너무 막막했었는데 이런 거 공유해줘서 고맙다고들 많이 오셔서, 아, 제가 거쳤던 시기를 지금도 똑같이 거치고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스펙이나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스킬들을 공유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전달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제가 정말 우울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다시 일어섰냐면요. 첫 번째로 캄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켜서 그냥 그날 하루를 좀 다스렸어요, 제 마음을.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명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에 미래 일기를 썼고, 지금 보면은 뭐 2022년에 어떤 카드사에 합격한다 이런 글들이 막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티베이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그 잠금화면이나 위젯으로 긍정적인 말들을 띄워주는 어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멘탈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누워만 있을 때 이 작은 글들이 저를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의 100일과 나의 1일을 비교하지 말아라. 분명히 나보다 먼저 합격한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수련을 했을 거고, 그들과 비교를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인 그 책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전 니체의 말을 거의 바이블처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거기서 짧은 책에서 많이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 빠지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했던 게, 우울은 딱 한 번만 우울해하고 한 번만 울고, 그 이후에는 그 시간에 그냥 다른 채용 공고를 봐서 이게 합격할까? 합격 안 할까? 이 직무가 나랑 맞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넣었어요, 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무에서 길이 생겼던 케이스라서, 여러분도 너무 이 한 직무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지원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멘탈 관리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아주 간단하게 저의 합격 스펙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를 주전공했고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2학년 때 그 교환학생 네덜란드로 가서 국제경영학을 공부했고, 돌아와서
바로 학생 기자, 대학교 홍보시 소속 학생 기자, 대학교 총학생회 홍보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저는 아무런 그런 지인이 없었고 둘 다 면접 보고 지원해서 학생회, 총학생회도 하고 기자 활동도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처음으로 금융사 인턴십을 뚫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인턴십은 학교 연계 인턴십으로 서울에너지공사 홍보팀,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리아라는 외국계, 미국계 의료기기 회사 마케팅팀, 그리고 하이네켄 코리아 외국계 맥주 회사죠. 주류 회사 HR팀 이렇게 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갔다가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대기업 준비하다가 지금 회사 온 거고요. 이게 아마 저의 정량적인 스펙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멘탈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현직자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고 싶은 회사는 현직자 인터뷰를 무조건 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현직자 찾나요? 전 지인이 없어요. 학교 선배들 중에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라고 많이들 하시겠죠. 저도 그랬었고 저는 구글, 현대백화점 그룹,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달의 민족까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인을 통해서 좀 친하지 않더라도 정말 부끄럽고 내가 이걸 물어봐도 될까? 이 사람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고민이 되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다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를 지원하게 됐고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아는 사람이 뭐 선배밖에 없다. 혹시 괜찮으면 제가 질문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했었고요. 근데 그럼 진짜 열이면 열 다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그런 하나하나 물어보지 말고 미리 질문들을 딱 정리를 해서 딱 보내주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도 바쁘시니까 저한테 막 1대1로 상담을 해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 만약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저는 그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그 회사 구글에 가고 싶어요. 근데 구글을 적어요. 근데 그나마 나랑 비슷한 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필터링 걸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거기다 DM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토스랑 구글 이 개발자분들이랑 면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토스는 직접 회사 오도 시켜주고 인터뷰도 막 해주고 그리고 구글은 그분이 그때 해외에 계셨어가지고 줌으로 생판 면접을 준비할지 막 도와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진짜 은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마운 분들인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제 주변에 만약에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그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이어주고 최근에도 한 커플? 한 동생과 제 한 친구를 이어줘서 면접을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인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정말 그 천지 차이고 합격을 한 사람들은 현직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했고 제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하지? 라는 걸 봤을 때 적극적으로 그 시장이나 그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현직자한테 그 회사의 상황을 듣는 거랑 그냥 내가 뉴스에 검색해보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직자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보니까 거의 22분이 찍혔네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암흑기를 거쳐갔고 암흑기를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했던 필살기 같은 저의 팁도 공유를 해봤는데요. 공채를 뚫고 취직을 한다는 게 정말 막막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나 산업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직자 인터뷰, 작은 기업 다녀보기, 작은 자격증 따보기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쌓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앞으로 취업 말고도 다양하게 제 인생 꿀팁 그리고 저의 일상도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